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뭐 하루에 2병씩 매일 아내분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술을 사주고 술을 따라주고. 도저히 이혼할 수 없는 부분에 어떻게 이혼을 해요? 술을 따라주는 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혼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술도 많이 먹고 도박도 많이 있고 먹고. 외도도 있고 사치 너무 많이 하는 그렇죠. 거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죄질이 네.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과장?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리얼이에요? 그거를 진짜 많이 제 주위에서도 많이 왜냐면 물어보죠. 너무 극단적이니까. 저거 진짜야? 이거 많이 네, 물어보시냐? 네. 말이 돼? 저게 진짜야? 그러면서 한 부류는 한 이제 경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진짜 야 우리 남편이 낫다 야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낫다 이러면서 그걸 위안 삼아 보시는 보는 분이 한 분. 분들은 그렇겠다. 예, 그 부류. 그러니까 한 분은 야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다 저거. 왜요? 텔레비전에서 막 그렇게 너무 싸우고 막 극단적인가? 이러니까 야 그거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다 이렇게 두 부류신데요 보면. 근데 그걸 다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러냐.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연기하는지 여기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그건 알 수가 모르겠- 없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관찰 카메라를 해가지고 계속 볼 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내보내기가 어려운 게 더 많아서 편집하는 게 더 많은 그래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과장해서 자기가 막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냥 하시는 거고 진짜 부부 생활에서 이 문제가 없는데 막 만든다? 이렇지 그건 불가능해. 그 해에 경찰 출동 횟수가 뭐 60번이다 이런 걸 팩트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 정도면 이미 이혼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건 좀 근데 해야 될것 같아. 그렇게 그러면 숙녀라는 건 하여간 이혼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는 상태죠. 예, 마지막 그럼 단계는. 그분들을 이제 뵙게 되면 네. 부산아 너네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각이 나오는 부부가 있나요? 있죠. 폭력이 아, 있다거나 도저히 뭐 이건 뭐 하루에 2병씩 그냥 매일. 근데 그런 분이 숙녀를 하세요. 그냥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는 하고 거지. 상대방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또 산 세월도 있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막 연민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분이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나오면 전문가들이 객관화 시켜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좀 있는 거죠. 마지막 기대가. 숙녀라는 게 숙녀라는 게 마지막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깨져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혼하신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저희 프로에 나왔다가 아, 마지막 그것도 안 기회를 가지고 되는구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셔서 이제 이혼이 진행되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 진행하는 케이스는 뭐 극단적이니까 빼고 그래서 숙녀를 거쳐서 잘 이렇게 가정이 회생. 요즘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재밌는 이렇게.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근데 진짜로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은 남편분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술도 막 사주시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술을 사주고 술을 따라주고 아, 자는데 깨워가지고 술을 따라주고 부인도 그냥 그건 문제네. 좋아하니까 아, 남편이 남편이 좋아하고 자기는 또 남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한테 또 잘 보이시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그건 도저히 이혼할 수 없는 부분에 그렇게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렸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술을 따라주는 사람. 네. 술만 끊으면 되네 그런 거. 술만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근데 하루에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뭐 그걸 끊을 수 있겠냐 했는데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술을 한 번도 안 드시고 와.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프로그램이죠. 뿌듯하죠. 뿌듯하겠다. 예. 혹시 뭐 알코올 선한 클리닉 영향력을 다니, 미친 거죠. 알코올 클리닉도 클리닉 다니시고 이렇게 주말에 그렇죠. 다니시고 뭐 이러신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나아요. 그래도 네. 병원만 본인이 가면 낫더라고. 그 딱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제 안 되면 사실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원처럼 네. 하거나 해야 돼. 근데 술 드시는 분은 다 그걸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나아요. 네. 네. 본인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통은. 아니요. 저희는 사실 너희들이 이걸로 싸우고 저걸로 싸우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고
숙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분은 당연히 자기보다 상대방이 엄청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도 그래 한번 받아보자.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아. 그럼 나오면 보면 신청한 분이 더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본인은 막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보면 너무 그게 심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 뭐 정신적으로도 보시고 그다음 심리 치료도 하고 그다음 뭐 역할을 바꿔가지고도 뭐 연기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 변호사는 마지막에 만약에 너희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 양육권, 그다음에 이혼이 되는 사유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갈 수밖에 없고 재산 분할을 이 정도까지는 넌 해줘야 되고 그걸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혼을 할 건지를 잘 생각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조정을 합니다. 근데 아니 그리고 저는 이혼이 너무 재밌다기보다 궁금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다. 너는 이혼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혼하는 거 뭐 술도 많이 먹고 도박도 있고 뭐 외도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 사치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혼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법률가긴 하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라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절하되냐 안 되냐. 네, 형법상의 범죄냐 또는 다른 법상의 형사상 범죄냐 이게 저희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바람 피는 거 이제 범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아니거든요. 폭력 범죄거든요. 범죄. 네.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또 하느냐. 뭐 물건을 썼냐 뭐에 따라서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되거든요. 폭력. 그다음에 무능력한 거 아무 범죄가 범죄는 안 돼요. 아니죠. 그냥 무능력한 거죠. 사기고 넓혔죠. 네. 뭐 여자 과소비도 있잖아. 과소비를 막 한다고 해서 범죄는 사실 범죄 아니지. 아니죠. 아니 그것도. 뭐 남편 몰래 카드 뺏어 갖고 하면 그 근데 정도는 그거는 횡령물이 안 되나? 그거는 이제 가족 간의 그 재정이니까 네. 그것도 횡령이나 배임 이렇게 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가족 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죄질이 네. 폭력이고. 폭행이죠. 예. 저는 내 딸한테 했던 얘기 무능력. 예. 아 무능력. 나도 무능력한 사람 또 며느리는 과소비하는 사람 네. 그건 아닌 것 과소비. 같아. 네. 해야죠. 그게 맞아요.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되더라고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한 번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네. 뭐 유튜브랑 쇼츠만 보고 있으면 맞아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거 사실 해결 잘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헤어져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폭력은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은 아닌데 정말 방법이 없어요. 네. 이혼율이 요새 그럼 많이 높나요? 확실히. 저도 뭐 이제 매년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 최근에 들었을 때는 이혼율이 거의 50%. 근데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50%라는 게 제가 전체 결혼한 수의 50%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 결혼한 커플 두 커플에 한 커플이 그렇죠. 이혼해 이건 아니고요. 그의 한 해. 결혼한 네. 사람. 결혼한 사람에 대비 이혼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는 수가 줄어드는 것도 맞으니까. 그렇지, 모수가, 네, 모수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혼율이 그다음에 예전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해 이혼을 해버리면 결혼 별로 안 했고 이혼은 많아지고. 이혼은 많아지는 그런 이제 약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 자체가 많은 건 맞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늘어나는 게 반드시 나쁜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결혼해도 된다는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하도 딸이 딸이 네. 이제 늦지는 아직 네. 우리 딸이 30살? 난 28. 30 전에 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랬더니 이제 요즘 젊은이랑 똑같은 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미래에 대한- 많아요. 그래서 또 아니 그냥 편하게 좀 생각해라. 네. 살다가 그냥 싫으면 안 맞으면 애는 네 거잖아. 요즘 다 대부분 양육권 엄마를 주니까 애는 네 건데 애라도 하나 생기면 좋잖아. 그렇다고 네가 뭐 저기 인공수정해서 애를 놓을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예. 그냥 눈치 끈 갖고 해라. 웬만하면 네가 본 사람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건 아닐 있겠니. 텐데, 예. 뭐 요즘 이혼하는 거 뭐 그렇게 흠도 아니고 재산 분할을 좀 쉽게 해주면 되나? 근데 이제 그것도 막 소송을 하고 이제 다툼이 될 때 그렇게 치열하게 다퉈지는 거긴 하고요. 요즘에는 보면 신혼 몇 년 안 돼가지고 이혼하신 분은 재산 분할 이슈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각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자기 재산 자기가 그럼 내가 자기가 많이 그렇게 맞아요. 합니다. 음. 서로 뭐 썩고 이러지 않고 그냥 각자 관리. 그다음 뭐 공동되는 것만 공동 같이 좀 내고. 내가지고 하고 이렇게 관리하니까 사실은 좀 빨리 이혼이 되면
그 문제도 사실 크게 없어요.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또 그 부분이. 변호사님도 이제 보면 네. 이혼한 부부들을 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혼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안 하고 살려고 하면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인내와 본인의 약간 의지의 문제긴 하잖아요. 보면 사건 사고가 없는 한.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일단 첫 번째 그 바람이 너무 많고요. 바람 피는 게 너무 많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혼을 좀 막으려면 바람이라는 사건 사고가 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서로 약간 좀 감시 아닌 어느 정도의 통제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게 맞다. 감시를 하면 바람이 안 펴지나요? 나는 그게 더 근데- 궁금해. 의지가 더 중요한 말인가? 누가 바람을 핀다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 거 하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못하게 하면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을 텐데 그게 될까? 이미 충돌이 일어난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충돌되는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게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될 사고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술자리를 줄이는 게 맞고 그런 술자리의 시간을 빨리 끝내는 게 맞고 그러려고 하면 서로 간에 조금의 감시와 통제는 있어야 그나마 그 확률이 줄어든다. 교통사고 예방하는 거랑 그런 거 비슷하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확률 싸움이고 바람은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서로 줄여주는 게 낫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눈에 들어오고 이러면 감시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안 되죠. 된다고. 안 되죠. 근데 요즘에는 감시하고 뭐 하고 하면 그게 효과가 충분해요. 옛날 같으면 말만 해가지고는 감출 게 너무 많아요, 수단이. 근데 지금은 감추기가 어려워요. 스마트폰도 있고 뭐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워낙 많아서 바람 피는데 그거 완전 범죄로 지금부터 바람 펴가지고 10년, 20년 난 잘 피고 있어. 이런 사람 전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바람 때문에 근데 나는 이혼을 하는 부부는 이미 그걸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감시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터지고 감시를 나면. 해서 안 하는 사람 정도면 걸렸을 때도 납작 기어서 나 너랑 살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바람 때문에 이혼은 안 해요. 내가 보기엔 너 한 번 폈는데 내가 같이 안 살래. 그거는 그렇지 않지. 그렇게 단호하게는 안 할 것 같아. 아니지. 왜 그런 쪽으로 소송은 더 많이 근데 겪어봤어요. 주변에서 남편이 바람 폈다고. 옛날 얘기야. 그래. 우리 시대 얘기는 우리 때는 남자가 바람 피워도 네. 여자가 혼내면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싹 빌고 들어가면 대부분 다 들어갔거든. 여자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면 안 할 거. 요즘에는 내가 생활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살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생활 능력이 있으면 그걸 안 그럼요. 보고 사는 거지. 똑같은 그죠. 거지. 그리고- 그때 불편한 걸 반드시 말을 알아요. 말을 하라. 네. 이게 계속 쌓이면 예. 결국에 나는 몸에 영향을 상하는데 미친다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결국 남편이 나를 나한테 시간을 안 내주고 나하고 시간을 안 보낸데 내가 결국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같이 사는 부부가 자존심도 필요 없고 같이 잘 살려면 그때 문제되는 얘기하고 걸 얘기하고 풀어라. 풀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없고 너 왜 그러니 이게 쌓이면 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게 제일 원장님 잘못됐다고 진짜 생각해요. 근데 여행이랑 이런 거는 많이 다니셔야 되겠네요 이제는. 이제 이제는 가야죠. 이제는 가야죠. 이제는 습관돼서 같이 못 가겠어요. 자, 오늘 함익병 요리함, 이혼 승려 캠프의 팩트 폭격 변호사로 나오신 박민철 변호사님과 한 끼 식사했는데 하도 집사람이 수다를 떨어갖고 식사를 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아니 너무 잘 먹었고요. 원장님을 진짜 잘 이해하시는 네 사모님을 맞아요. 보면서 원장님 참 결혼 잘하셨다. 아이고, 제가 골랐잖아요. 결국에 원장님이 잘하신 거네요. 네. 오늘 우리 박민철 변호사님 뵈면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직 뭐 삶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도 꾸역꾸역 같이 사는 게 좋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진짜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생각나는 음식까지 이렇게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